기존의 양식을 거부한 유쾌한 낙천주의자 미겔 데 세르반테스의 문학의 유일한 걸작품. 이 작품은 다른 모든 작품들을 저항한 것으로 보이게 만든다. 프랑스 사상가 몽테스키에가 돈키호테를 두고 한 말입니다. 아마 세르반테스의 작품을 한 번도 읽지 않았거나 혹은 세르반테스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본 사람이라도 풍차를 향해 돌진하는 돈키호테의 그 조수 산초 판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세계 문학사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유쾌한 인물 돈키호테를 만든 스페인의 세르반테스의 인생은 그의 작품 돈키호테만큼이나 흥미진진하고 모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르반테스는 1547년 9월 29일 에스파냐의 마드리드 인근 애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귀족 출신으로 의사였으나 경제적으로 무능했기 때문에 가족들은 채권자들의 눈을 피해 늘 이사를 다녀야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세르반테스는 정규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닥치는 대로 책을 읽고 배우는 것을 좋아해서 스스로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의 길을 다가도 글이 쓰인 종이조각을 밟기라도 하면 즉시 주워 읽을 정도로 활자 중독이었다고 합니다. 가난하고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세르반테스는 그의 작품이 보여주는 것처럼 매우 낙천적이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에 대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양념은 굶주림이다 라고 농담할 정도였습니다. 1569년 세르반테스는 군대에 들어가 스페인의 베네치아 주둔군에서 복무했습니다. 그의 2세의 왕비 이세벨을 추모하는 작품집의 소재로 몇 편 쓰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알려진 그의 공식적인 첫 작품입니다. 또한 전투에서 입은 부상과 흉터에 대해 큰 자긍심을 가졌는데 특유의 긍정적인 성격으로 오른손에 멍에를 드높이기 위해 왼팔을 쓰지 못하게 되었다고 농담할 정도였습니다. 1575년 세르반테스는 군대에서 퇴역 고향 스페인으로 가는 귀향길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귀국 도중 해적선의 습격을 받고 해적의 포로가 되어 알제리로 끌려갔습니다. 1580년에 가족과 성삼위일체 수도해 수사들의 노력으로 몸값을 하고 가까스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후일 이때의 경험을 작품에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퇴역 직후에 세르반테스는 전쟁에서의 공로를 인정받고 훈장을 받은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생계가 막막해진 그는 자신의 괜찮은 글솜씨를 발휘하여 나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짧은 기간 동안 30여 편의 희곡 작업을 했으나 대단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고 근근히 생활을 꾸려나갈 수준의 돈을 벌었을 뿐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가장이 된 세르반테스는 펜을 버리고 보다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된 직업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하여 말단 관리직을 얻어 에스파냐 부적 함대의 군수물 징벌관, 세금 징수관 등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의 순탄치 못한 관료 생활은 44세 무렵 끝이 났는데 돈키호테가 발표되기까지 그가 무엇을 한 기록은 정확히 남아있지 않습니다. 돈키호테는 출판되자마자 엄청난 인기를 끌었으나 세르반테스는 당장의 생계를 위해 판권을 출판업자에게 싸게 팔아버리는 바람에 가난한 생활은 여전했습니다. 19세기경 스페인 라만시에 사는 한 항사가 당시 유행하던 기사 얘기에 지나치게 사로잡힌 나머지 스스로를 돈키호테라고 말하고 한 마을에 사는 약삭 합리주의자 시종으로 데리고 가사순례를 떠나며 겪은 기행에 관한 대서사입니다. 그는 환상과 현실을 혼동하고 포복절도할 만한 각종 기상천외한 행동을 일삼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기사도 소설에 내포된 환상을 경멸하던 세르반테스는 기사도 소설에 담긴 풍자하고자 글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처음 발표됐을 때 이 작품은 돈키호테의 기행들을 더할 나위 없이 우스꽝스럽게 해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희극 소설로 간주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물의 원형 제시, 개인과 사회와의 투쟁 속에서 인간 정체성의 문제, 이성과 환상의 대립,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에 나타나는 가치관의 혼란, 해악 속에 숨겨진 감, 심지어 16세기 함대의 개멸 이후 서서히 몰락하던 스페인의 지위를 표현했다는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면서 걸작 반열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돈키호테는 그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수많은 영화 및 뮤지컬로 재탄생되기도 합니다. 1616년 33일 말년에 앓고 있던 수종증으로 약화되어 69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온갖 풍상 속에서도 낙천주의와 유쾌함을 잃지 않았던 거장 세르반테스의 미모가 유언에서 드러납니다. 안녕, 아름다움이여 안녕, 재미있는 글들이여 안녕, 즐거운 친구들이여 곧 다른 세상에서 그들을 만나길 바라며 나는 죽어가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